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여기서 복학을 한 친구들도 계시죠. 이제 군대 전역하고 아니면 뭐 교환학생 갔다 와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이제 강의실에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나는 막 이제 처음 오고 이 친구랑 내가 존댓말을 썼는지 반말을 썼는지도 막 헷갈리고 막 어리숙한데 다른 친구들끼리 이미 막 방학 때 어떻게 보냈냐 막 다 친하게 지내고 막 개강 파티도 갔다 오고 이미 막 너무 친한 것 같고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 선정하는 것부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딱 우리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강의실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소형 강의든 대형 강의든. 그러면 가운데 분단에서 30% 앞에서 30%쯤 위치에 앉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실, 소규모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강의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곳에서 내가 어디 앉아야 되냐라는 거는 여기쯤, 딱 여기쯤 앉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약간 이런 대형 강의실도 있어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죠. 여기서 어디 앉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한 여기쯤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무조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내가 과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어디 앉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면 여기 앉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앉는 방법은 내가 아싸가 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나는 학점만 잘 따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여기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거기에 앉아야 수업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왜 수업을 주도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제가 조교를 해서 뭐 강의를 할 때 딱 사람들 앞에 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장이 되는지 알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노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내 얘기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잘 통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고 이제 처음 강의를 맡게 된 신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나를 교수로 봐주기는 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주는 어떤 한 학생을 딱 찝고 그 학생에게 수업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그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수님을 내 과외 선생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수님이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어떤 시시껄렁 농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 내가 딱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학생이 표정이 싸해요. 그리고 막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막 이제 교수님 머릿속에서 혼동이 오는 거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막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학생이 모르겠어. 막 이러고 막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한 번이라도 더 설명을 해주고요. 만약에 교수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을 말했는데도 그 학생이 막 끄덕끄덕 하면은 요즘 애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왔는지 요 정도는 다 안 해. 이런 식으로 진도를 팍팍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보다 내가 만약에 교수님이 바라보는 그 한 학생이 된다면 교수님의 페이스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맞춰서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수님이 내가 이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막 수업 시간에 막 질문 모르는 거 막 적극적으로 하고 발표하고 이런 학생들 주변에서 소문 안 좋게 나고 막 눈초리 따가워지고 막 이름 다 알려지고 나대는 애 막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업에서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한 학기에 막 400만 원씩 내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챙겨야 되는 거는 바로 학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챙기기 위해서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앞쪽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 내가 앞쪽 자리에 앉으면 뒤에 애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 질문할 때도 다른 애들 눈초리가 내 뒤통수에 보이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내가 뒤쪽에 앉았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있어서 갑자기 질문을 딱 하고 손을 듭니다. 앞에서 수많은 시선들이 뒤를 쳐다보죠. 그럼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그 다음엔 진짜 모르겠고 진짜 어렵고 진짜 교수님이 실수한 거 아니면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돼요. 그러면 내가 교수님한테 수업을 내 주도로 끌고 올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단 하나 더의 그 메소드, 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걸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학점을 위해서라면
앞쪽에 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 있어서 두렵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만큼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리에 앉을 때 딱 강의실에 들어갔어. 웬만하면 복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업에 좀 일찍 도착하고 자기가 모든 자리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에 앉는다 이러면 교수님도 딱 수업할 때 내 바로 앞에 있는 애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너무 좀 뭐야 편애하나? 쟤는 누구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내에서 어떤 한 학생을 찝어보기 때문에 너무 앞에 앉는 것도 비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30% 위치 자리 그런 데 앉으면 뭐가 좋다? 수업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 있는 아싸들을 조언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되게 그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우리가 문제 푸는 시험 보고 뭐 수식 전개하고 이런 수업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공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수업만 있는 게 아니죠. 팀플 수업도 있습니다. 팀플이 굉장히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팀 한번 꼬이게 결정되면 한 학기 아무리 시험 잘 봤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왜 요런 자리에 앉아야 되냐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이 엄청 넓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친구들이 앉냐면요. 자, 요렇게 뒤쪽 구석에 있는 친구들은 천재들이 보통 앉아요. 왜냐? 난 이미 수업 다 알고 교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여기 다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뭐 굳이 열심히 들어야 돼?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죠. 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 하는 그런 타겟 아니에요. 왜냐? 이 유튜브 영상 안 봐도 성적 잘 받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복학생 중에는 요런 친구들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젠 인싸존이에요. 이 친구들은 막 약속도 엄청 많고 막 딱 수업 들어오면 아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막 누구 왔어? 야, 너 이번에 수강 신청 뭐 했어?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같이 막 필기도 공유하고 뭐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맨 앞에 앉아버리면은 다른 친구들 들어왔을 때 인사하기 힘들죠. 요런 친구들은 요런 정도 자리에 이제 많이 앉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젠 지각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에 막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앉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디 늦었는데 이 맨 앞까지 앉아서 앉겠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위해 이기적으로 굴기 때문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요. 근데 보통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요런 뒤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조원, 어떤 팀플레이어로서 같은 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과연 이 셋 중에 어떤 친구랑 하겠어요? 이 셋 다 싫을 것 같아요. 왜냐? 지각하는 친구가 여기만 지각합니까? 우리 조별 과제에서도 지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 제출도 지각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랑 뭘 믿고 내가 자료 조사를 맡기고 뭐 같은 팀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인싸 친구. 인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만 인싸인 게 아니라 막 수업 끝나고 막 약속도 많고 막 미팅도 많고 막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야, 이번 주말에 우리 미팅하려고 미팅이 아니지. 우리 이번 주말에 뭐 조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돼? 이러면 당연히 막 미안 나 그땐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되는 시간으로 내가 맞출 수밖에 없어. 그리고 천재 친구들은 같은 팀 하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범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아이디어가 좋지 않을까?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자기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막 논리적인 전개가 쭉쭉쭉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점프하면서 어떤 걸 주장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팀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같은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조언은 어떤 조언이냐? 바로 열정 있는 아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앉는 자리는 요쪽 앞부분에서 조금 중간 부분까지 그리고 가운데 좌석 요런 데에 친구들이 많이 앉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플을 할 때 이미 인싸면은 팀원을 구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같이 나랑 알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여섯 명 되기 때문에 야 누구 팀하자 이러면 팀이 바로 결성돼요. 근데 보통의 여러분들 우리 복학생들은 말입니다.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이제 수업에 독강으로 왔어. 그런데 교수님이 자 다음 시간까지 팀을 3명씩 구해오세요 라고 하면 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남은 사람이랑 팀이 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랑 똑같이 혼자 온 것 같은 사람들이랑 저기 혹시 팀 구하셨나요? 이러고 그냥 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 그 근처에 앉아야겠죠.
그래서 요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앉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앉아야 되느냐? 바로 앞이 아닌 30%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앞에 앉았어. 근데 이 존에 있는 친구들이랑 만약에 팀을 하고 싶어. 수업 끝나고 팀을 결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팀하고 싶은 친구가 이미 나가버렸어. 그러면 난 그 나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수업하는 내내 그 친구 나갔나 안 나갔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불안하느라 수업을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존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한 뒤에 그 친구들에게 딱 가서 제안을 하려면 그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약간 뒤쪽에 앉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그럼 다가가가지고 여기 앉았어도 그 친구 나가더라도 내가 나가는 거 따라잡을 수 있지. 따라잡아가지고 저기 저 어느 과에 몇 학번 누군데 제가 독강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팀플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아직 팀이 없거든. 그래서 요런 열정 아싸들이랑 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아싸라 이 친구들은 약속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료조사를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자료인데 오늘까지 마감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오늘까지 그 친구가 보내왔어. 근데 이건 내 발표 핏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수정 제안을 해주고 싶어. 그럼 그 친구한테 저기 죄송한데 오늘 저녁까지 조금만 보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친구 오늘 저녁에 약속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이 친구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팀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동적이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인싸가 아니니까 뭔가를 제안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말하는 거를 보통 받아들여주고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조별 과제의 주제조차 산으로 갈 이유가 없어. 이 보통 조별 과제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제 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서 망하고 다들 막 자기가 막 잘났다고 막 주장을 내.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 놈의 주장으로 뭐 의견이 수렴되지? 그럼 다른 놈은 어쨌든 의견을 접은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공시렁대. 쥐가 막 리딩할 것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발표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열정 아싸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수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다들 의견은 안 낼 수는 있어. 다들 수동적인 친구들이라. 근데 어떤 의견 하나로 일단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묵묵히 따라주는 굉장히 좋은 팀 플레이어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가지고 마무리하는 친구들이야. 왜냐?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없어. 그래서 친구가 드랍한다고 나까지 막 수업을 같이 드랍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막 졸업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다 같은 이제 복학생들이기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학점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조별 과제가 있을 때 우리 또 짜증나는 게 뭐야? 열심히 우리 팀 다 짰더니 우리 팀 갑자기 뭐 시험 못 봤다고 드랍한대. 그럼 어떡해. 내가 뭐 다른 팀이랑 합칠 수도 없고 나 혼자 다 해야지. 요런 일이 없을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열성 아싸 팀원이고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요쪽이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약간 뒤인 30% 위치쯤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복학생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조언, 자리 선정 과정에서 있어서 조언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소형 강의실이다 하면 어디 앉아야 된다? 교수님의 컨택을 직방으로 할 수 있고 수업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 정도 자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이 대형 강의실에 만약에 팀플을 하는 수업이다. 그러면 열정 아싸랑 최대한 붙어 있을 수 있으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 요런 중앙에서 뒤쪽.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놓쳤네. 복도 쪽에 앉아야 돼. 왜냐? 내가 아까 말했지. 내가 팀하고 싶어하는 애가 나갈 때 내가 빠르게 나가서 딱 제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만 어떤 놈이 자고 있어. 그럼 똑똑똑 저기요 저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깨우다 보면 내가 원하는 팀원이 이미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30% 자리이면서 가운데 분단이면서 약간 복도 쪽 거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립니다.